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에이구. 뭐냐. 붕새 한 마리. 경어선사가 붕새 한 마리요? 경어는 지난 일들을 곰곰이 하랴보니 훌훌 아지랑이처럼 흘러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여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네요. 여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그 곰곰이 헤아려보는 건 전봉준 장군의 일들이고 여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있어요. 경어는 이곳 남역으로 내려온 뒤로 어디에서 남역으로 내려왔죠? 호서에서. 호서사는 자기를 항상 호서인이라고 하죠. 선지식으로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자주 심사숙고하고 선의 바른 기틀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수시로 고뇌하고 침잠하는 시들을 여럿수 보이고 있다. 즉 경어선사가 막행막식을 한다 그러고 수많은 그 대중들의 비난을 받죠. 그런 것도 경어선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게 만들어요. 여기에서도 경어는 말했잖아. 지금 불의법문 있어요. 그 속에 중도불이 있어요. 불의법문을 펼치고 있는데 아지랑이를 여의지 않은 바른 안목으로 경어는 자신의 진면목인 붕새가 되어 돌아간다 그랬죠. 어디로 돌아가? 지금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날아간다고 하질 않고 어디로 돌아가? 경어선사의 고향은 어디? 호서요. 호서로 호서객이 되어서 본래의 자리로 회귀하고 싶어요. 근데 가지 못해요. 그래서 경어는 항상 자기를 뭐라고 써요? 그 뒤에다가 이서할 때 뭐라고 쓴다 그랬죠? 호서귀라고 쓴다 그랬죠? 호서귀라고 써. 항상 호서귀. 그리고 또 뭐라고 써요? 병독귀납. 그래야 안 그래요? 병독귀납.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어디로 돌아갈 걸 꿈꿔? 호서로 돌아갈 걸 꿈꿔요. 근데 지금 얘기는 호서가 아니고 어디요? 코금당이요? 이제 호서도 못 가. 호서로 돌아가고 싶지만 호서 못 가요. 경어사 왜 호서로 가고 싶어 했을까? 나는 호서객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해미읍성을 카필라 왕국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보수하고 거듭거듭 보수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고 싶다고. 뭐가 돼서 살고 싶다 그랬죠? 법황이 돼서 살고 싶다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법황이 돼서 살고 싶다 했는데 법황은커녕 개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경어선사가 내가 법황이 되었노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뭐 하고 싶다, 법황이 돼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법황을 살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에이구.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꿈꾸고자 했던 거는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 스스로가 법황에 대해서 살으려고 했는데 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카필라국의 그 시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법황이 되고 했는데 못했고 카필라국의 왕국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못했고. 그래서 뭐가 돼서 날아가고 싶대요? 뭐가 돼서 날아가고 싶대? 붕새가 돼서 날아가고 싶대. 호서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 경어가 자술한 여러 법어를 보면 글의 마지막 이서 부분에서 자신을 늘 호서로 돌아가는 경어라고 이서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경어의 중도부리는 나오네. 많은 설명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늘 밖으로 붕새 한 마리가 돌아가는 그 비와 불비를 바로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비와 불비는 같은가 다른가?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비와 불비, 쌍차와 쌍조죠. 세속에 얽힌 인연에 지난날을 곰곰이 헤아려 보니까 훌훌 아지랑이처럼 날아가 버렸다고 수레하지만 그 날아가는 아지랑이를 경어는 여의지 않았다 이런 얘기요. 여의지 않았어요. 경어는 붕새가 되어 하늘 밖으로 붕새 한 마리가 돼서 돌아가고자 한다. 왜? 경어선사가는 이 붕새는 어디에서 나오는 상상의 새지요? 구만리장천을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날아가고 그 붕새가 이렇게 떠 있는 곳은 뭐 90리라나 뭐라나 그림자가 진대잖아요. 그래서 장자에서 나오는 거죠. 장자를 사랑하며 무의자연을 꿈꾸는 경어는 언제나 풍새를 그리고 있다. 경어는 이제 전봉준 장군과의 세속 인연으로 겪은 지난 날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해 안 해?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해. 그래서 뭐가 돼서 붕새가 돼가지고 훨훨 날아가고자 하는데 날았어 못 날았어? 못 날았어. 결국은 삼수갑산까지 가지요. 108번째 시 세간만법 수염량 임시원해 임시방이라 포천잡지 재정륜이 개개령공 신물통이라. 세간만법, 세간사에 만 가지 법들이 이게 뭐죠? 비록 숫자죠. 어찌 그렇게 염량이냐 이런 말이야. 누구수라고도 하죠. 염량, 뜨거웠다 서늘했다. 어찌 그리도 뜨거웠다 서늘했다 하는가. 임시원예 임시방. 어떤 때에는 이래. 임시라는 게 말이야. 어떤 때는 둥글어. 둥글고 해자는 어조사죠. 어조사 해자죠. 어조사 둥글고 둥글다가 또 임시에는 또 어떨 때는 또 뭐가 나요. 모방이죠. 모방은 뭐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어떨 때는 둥글둥글하고 어떨 때는 뭐가 나요. 세간사 일들이 다 그래요. 어떨 때는 뭐 생불이라고 난리를 떨더니 또 어떨 때는 마종이라고 난리를 떨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경어선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사가 다 그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염량세태라고 하죠. 그거를 세상사 일이라는 거는 보천잡지 재정류요. 보천은 뭐야? 넓은 하늘 천지를 우리가 보천이라고 그러죠. 잡지도 말해. 잡지도 똑같아. 온누리를 잡지라고 하죠. 잡지 재정류 모든 정류들이 우리가 이 중생들을 정류라고 해야 안 해요? 중생들을 정류라고 하지요. 중생들을 정류라고 하는데 왜 정류라고 그래? 모든 보편잡지 재정류 모든 정류인데 여기에는 이 정류에는 뭐만 있어? 유정과 무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정들도 무정들도 모두 성불을 하여지 다 해야 해. 무정에도 정령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정령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할 때 유정들도 무정들도 모두 성불하여지다 라고 해서 여기에 모든 정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이죠. 모든 정류 중생들에게 온누리에 가득한 유정 무정 빼면은 없잖아. 개개령령 개개령공. 여기서 개개는 우리가 그 지저시할 때 그 개하고는 좀 다르죠. 약간의 개인 이런 얘기. 낱낱을 말하는 건 낱낱이 그 낱낱의 신령들이 다 공해. 그래야 한 게 낱낱이 공화해서 신령해서 전부 다 공하고 신령해 가지고 신자는 무슨 신자지? 삼갈신자야. 삼갈신. 삼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더라 이런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정들도 모든 무정들도 전부 다가 신령한 덩어리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 뭐가? 이 삼라만상의 이치가, 즉 우리가 말하는 불성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신령해. 그들이 개개가 두두물물이 다 신령하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 세간사에서 보면은 언제는 좋았다, 언제는 싫었다, 염량세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둥글다 그러고 어떨 때는 뭐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천지에 가득한 온누리 중생들한테 보면은 모두가 통하지 않는 것이었고 다 신령스럽다 라고 해가지고 그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와 유정들과 무정들의 그 정물들이 갖고 있는 개개의 뭐를 말해. 여기서 개개 영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불성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불성들은 전부 다 신통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경원사가 선승다운, 선지식다운 그 시를 쓰고 있는데, 앞에 두 줄은 경허선사가 이 세상 세태를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회찬하는 거죠. 회찬, 폄훼하고 칭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둥글고 어떨 때는 모나고 어떨 때는 생불이고 어떨 때는 마종이고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온누리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전부 다 낱낱이 신령하고 공하더라 해가지고 선승다운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있어요. 지금 하나로. 이 시를 보면 천만 가지 경계에 따라 천차만별 흩어지는 세상사를 추놈하게 꾸짖고 있지만, 이 중도실상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도실상에서 보면은 이 본래심 실체가 전부 다 뭐를 이루고 있어요? 공정영지의 조화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하여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정영지의 조화가 적연부동하다 이런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천차만별의 세상사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본래심으로 돌아오면, 중도실상으로 돌아오면 이게 전부 다 공정영지의 적연부동한 적연부동하고 소소영령의 아니에요. 신령한 공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소영령하여 한없이 밝고 신령한 중생들이 그 분별실성에서 드러남을 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여기서도 중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사가 뜨거웠다 싫었다 했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분별심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곧 공정영지라는 거예요. 세상사가 뜨거웠다 모났다가는 그놈이 곧 공정영지야. 그놈이 그 공정영지야. 그놈이 공정영지 하나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도 한없는 중도실상의 경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금 경허선사가. 근데 이러한 시를 일반은 잘 못 써요. 이게 그러니까 두 줄은 분별심이고 두 줄은 중도실상이고 그래. 실제로 분별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별심이 없더라. 어떨 때는 모난다고 어떨 때는 둥글다고 하지만 모난다와 둥글다는 같아 달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모나다와 둥글다는 같더라와 세간사가 만 가지가 염량이라고 하는데, 그 염량도 역시 모난다 둥글다를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말하잖아. 천지에 가득한 온누리의 모든 중생들을 보면 그게 뭐더라? 공정영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둥글다 모나다가 두 개에서 온 게 아니고 그들이 곧 하나에서 왔더라. 그래서 내가 참는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요. 사상 사람들이 자기를 다 욕해도 나는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모난 게 곧 둥근 것이고 뜨거운 게 곧 서늘한 것이라니까. 염량이 곧 같은 것이고 또 둥글 원자하고 원방이 또 같은 것이야. 둥근 게 모난 것이고 뜨거운 게 서늘한 것이고 같은 것이야. 왜? 어디서 보면은 개개의 신령한 공지에서 보면은, 공정영지에서 보면은 안 통하는 게 없더라. 다 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통한다는 건 뭐야? 염량이 같고 둥글고 모난 게 같다는 것을 여기서 경허선사가 대단한 중도부리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멋진 시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고 그게 그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쓸어 담아서 자신의 그 경계자리를 엄청난 어려운 속에서 이거를 뿜어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았겠습니까? 몰라!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천지에 가득한 온누리의 모든 중생들은
공적영지에 이 조화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공적하다고 하면 즉 공적이라는 건 뭐예요? 공적은 분별이 없는 자리, 분별심이 떠난 자리를 우리가 공적영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두 줄은 분별심, 두 줄은 공적영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뭐라요? 이건 두 번 썼냐? 이유시를 보보니 두 번 썼어? 두 번은 아닌가 보네. 이유시를 보면 천만 가지 경계에 따라서 천차만별에 흩어지는 세상사를 준엄하게.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으지? 지우자. 이것도 똑같은 것 같으네. 이게 막 정신없이 퍼다 놓고 하다 보면은 안 읽어보면 그렇더라. 여기 있다. 즉 경어는 중생의 분별심이 적연부동하고 원래가 소소영령한 자리였는데 한없이 밝고 신령스러워 성성불매한 본래, 성성불매한 불매라는 것은 어둡지 않다는 거죠. 본래 분별 없는 바탕에서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뜨겁다 서늘하다 둥글다 모나다 하는 그 분별심은 다시 분별 없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뭐가 돼? 공정영지가 되고 적연부동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그거다라는 거고, 이런 그 세간사가 만 가지가 경어선사를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마정이다 뭐다 그냥 생물이다 난리를 떨으니까 동학농민 운동이 실패하자 자신이 가장 믿고 있었던 제자 김경천에게 몸을 숨기고 의탁하려고 순창 피놀이로 누가 스며들어요? 전봉준이 스며들잖아요. 어디서 실패해서? 우금치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이 패배를 하게 돼가지고 쫓기는 몸으로 순창 피놀이로 스며들었다가 전봉준은 그가 간과에 고발하는 바람에 체포되고 총을 맞죠. 비록 세상사가 어떨 때는 둥글다가 어떨 때는 뭐가 나지만 불성은, 이 불성자리라고 하는 것은 천지에 가득한 온누리 중생들에게 낱낱이 신령하고 공해, 그래서 영공이죠. 삼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경어선사는 절대 흔들림이 없어서 그러한 진리를 극한 대립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경어선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경어선사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중생들이 알아들을 리도 없고, 이 시는 사실은 이런 시들이 어디 있었는지 몰라. 경어선사가 그냥 마음 내킬 때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긁어 모은 거야. 경어선사 자신은 이 시가 자기가 여기 와 있다는 걸 알지 못할 거야. 이 경어집을 만들어 놨다는 자체도 싫어해. 왜냐? 경어선사는 뭘 주워 담아서 갖고 있으려고 그러네. 없다니까. 털털 털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거나마도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갖고 있으면 내놔 안 내놔 이리 내놔 해가지고 모은 거고, 내래 북녘시도 똑같아. 북녘시도 그 김탁이 가만히 보니까 경어선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근데 김탁은 또 거기서 독립운동자하고 또 그 뭐야 그 유지야. 내놔 이리 안 내놔 이래가지고 그 150장을 모아놓은 거야. 145장을. 그래서 경어선사가 써주면서 술 한잔 얻어먹고 뭐 신세진간하고 했던 것들을 다 모아놔갖고 이리 가져왔으니, 그나마도 경어선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서 그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그게 다 이 시에서 남겨놓은 것들 때문이야. 그리고 또 저 서간문, 저 서간문도 누가 갖고 있었지? 전병근이가 갖고 있었잖아. 전봉준이 이름이 뭔 줄 알아? 저것도 전봉준의 친척이 뭐 한 거야? 목숨 걸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목숨 걸고. 왜냐하면 전봉준의 이름이 전병호예요. 전병호. 저분은 전병근이요. 근데 이 사람 족보를 만들어준 사람은 전병삼이더라고. 이분을 만났지 내가. 이분만 만났어. 이분만. 병삼이만. 여기 그 동학 뭐야 그거 전봉준은 동상 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문효공파 전병삼이라 그래. 내가 얼른 이걸 써서 보내지. 전병근이라 아느냐니까 안 되잖아. 족보를 죽기 전에 족보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대. 족보를 갖고 있으면 저걸 못 갖고 있잖아. 저 서간문을. 대단한 분이지. 그 자식들을 위해서 호적하고 족보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 근데 죽었어 10년 전에. 그러니까 전병근이 전병삼이 전병호가 다 똑같이 병자들면 지금도 병자고, 지난번에 미주 현대불교 왔던 기자 있잖아.
그 사람도 아버지가 전 병자돌림이다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자돌림이 많아. 생생 드라마지. 그래서 이 동학농민과 가장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 거는 고금당. 오수. 또 오수 처음으로 한번 무음이라고 안 하고 오수라고 했네. 그죠? 오면재성 전향풍이고 왕사무비 일몽중이요 항안지아 삼인윤이 신족허군 만마콩이라 이렇게 했죠. 오면 오수의 낮잠에서 깨어났어요. 겨우 깰성자가 있죠. 간신히 깨어나 보니 전향풍 아래에 그 향풍은 뭐예요? 향풍은 향연기가 쭉 올라가더라 이 말이야. 이 전자는 무슨 전자인 줄 알아? 그 전예해행 초할 때 전서할 때야. 그러니까 문이 전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허선사는 항상 향을 할 때에 이 전향풍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경허선사 눈에는 그 향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게 전서로 보이나 봐. 글씨로. 시인의 눈이지 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향 펴갖고 전선가 아닌가 이렇게 봤어. 근데 전사라고 할까 하다 보면은 향이 없어져 버렸더라고. 따라가잖아. 근데 경허선사는 항상 이 전향풍이라고 그래요. 특징적이죠. 그래서 그 향이 피어서 올라가는 모습도 경허선사 눈에는 다 글씨로 보였어. 전서로. 그래가지고 낮잠에서 겨우 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발 사이 밑으로 향기가 이렇게 향이 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는 거야 지금. 사찰이라는 거예요. 사찰. 낮잠에서 겨우 깼다는 건 혼자 집 지키고 있는 거고 이것도 고금당이죠. 왜냐 지금 도망왔어요 일이. 왕사무비 일몽중이라 왕사 지나간 일들은 모두가 뭐더라 일몽중일 뿐이더라 이런 말이야. 일몽중이 아니겠는가 하니까 일몽중이다라는 얘기죠. 아닌 것이 없다라는 얘기. 일몽중 아닌 것이 없더라 무비가 그러니까 다 꿈이더라 이런 얘기야. 정말 한바탕 꿈이더라. 항안지아 삼인유요. 여기도 뼈대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반항하는 얼굴을 내가 안다 이 말이야. 반항하는 얼굴을 내가 아는데 그 자들이 3인방이더라 이런 얘기야. 나도 이 3인방을 알지.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 3인유예요. 3인이 끝끝내 경허선사를 고발하려고 굉장히 협박을 넣어. 근데 그게 어느 문제냐? 해인사 문제 때문에. 해인사. 근데 해인사가 옛날에 뭐라고 써있더라? 해인사 원종 대가람이라고 써있더만 그 원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임재종을 갖고 있는데 이제 임재종이 나중에 이제 이 조계종으로 변하는데 그 임재종을 할 때에 임재종하고 맞선 게 일제시대 때 우리는 임재종 하겠다. 걔네는 원종을 하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원종은 일본 놈들이 밀어주는 거야. 근데 해인사가 경허선사가 해인사 조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해인사에서 원종을 하려고 하는 그 해인사 원종 대장이 누구요? 이회강이야. 그 이제 해인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지 경허선사한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그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하고 관계된다는 걸 그놈들이 어렴풋이 알은 거야. 계속 협박을 해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게 반항하는 새 얼굴이 있음을 내가 아느니가 이게 그 얘기야 지금. 이 시도 엄청난 게 이 트릭이 들어있어요. 항안 반항하는 새 얼굴을 내가 아느니 신족 허군 만마공이라 이렇게 했죠. 신자는 빠를 시죠. 빠른 발자국. 아주 잽싸게 움직이는 이 빠른 발자국이 뭐예요? 친일파. 시세에 달라붙는 친일파. 신족이 뭐야? 빠른 발자국. 그 시세에 맞춰갖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일본 놈들한테 붙어가지고 절을 준다고 하니까 그 원종을 해인사에서 세우거든. 그래서 이 신종이 그거예요. 빠른 발자국 신족 허군. 허군은 뭐예요? 이 허군은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대에게 허락된 이런 얘기야. 그대에게 허락된 빠른 발자국. 이 빠른 발자국은 친일파고 허군 군은 이놈은 3인방들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밝힐 거야. 허군 만마공, 만 가지 말을 천군만마로 니네가 빠르게 재빠르게 움직인다 해도 그거는 다 뭐더라? 공이더라 이 말이야. 니네가 그래봐야 다 헛된 일이다라고 경허선사가 여기서 경고장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시를 보고 누군들 이거를 깨달았겠어. 그리고 아예 경허선사 이 경허집을 열지를 않는다니까. 이 시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사 공개가 되는 거고 내가 경허집을 해서 알게 된 거고 모른다니까. 근데 내가 이 경허선사 시를 접했을 때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이건 왜 써? 이 뻔한 발자국은 또 뭐고 반항하는 새 얼굴은 뭐고 니네가 다 해봐야 엉터리다. 지금사 이 모두를 해석을 가능하게 한 거지 뭔 소린지 몰라 이거. 지금도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뭔 소린지 몰라. 왜냐? 이게 암호처럼 써있기 때문에 몰라요. 제일 힌트는 또 뭐냐? 얘가 고금당의 힌트는 낮잠에서 깨어나 보니야. 그리고 향풍이고 낮잠에서 깨어난 거죠. 왜? 경허선사 고금당에서 아까 뭐랬어? 조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다고 했어 안 했어? 예, 그러니까 경허선사 이렇게 맘 놓고 낮잠을 잘 만한 절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여기 내가 반항하는 새로 이 항안도 엄청난 말이죠. 항안이 뭐야? 항안을 누구한테 써? 반항하는 새 얼굴? 누구? 또 신족은 뭐야? 그대의 빠른 발자국. 그대에게 허자가 또 중요한 거야. 이 허자가 엄청난 거를 담고 있죠. 뭘 담고 있어요? 일본 놈을 등에다 깔고 있다 이런 얘기요. 뒷등에다가 그대에게 허락된 빠른 발자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허자가 이 모든 거를 다시 또 감싸고 있는 거야. 그 속에 내포가.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다 까발릴 수가 없으니까 기가 막힌 말로 거다 갖다 사이사이 집어넣는데 잘도 집어넣더라고. 그대에게 허락된 빠른 발자국.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뒷대를 다 밀어주고 있어. 그렇게 돼서 된 거예요. 원래가 해인사가 또 원종이.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걸 알았던 게 아니라 근데 나도 좀 내가 신기가 있다고 말했지. 내가 박사 과정을 들어갔을 때야. 근데 이건 그때는 인터넷이 이거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 누군가가 이걸 올려놨어. 그 사람 이름까지 다 올려놓고 경허선사가 그 시달림을 당했다는 것을 해인사에서 원종이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누가 써놨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것을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게 이것과 연결된다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그 경허선사에 대한 그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가 말했잖아요. 경허선사가 장진강을 지나가면서 그 셋쌍둥이를 보다 해가지고 그 셋쌍둥이 중에 한 쌍둥이가 한 명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경허선사가 그 이름 지어줬다고. 놀라웠지? 놀랍잖아. 근데 내가 그때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이런 게 없어지려니 생각했으면 아마 드래그를 해가지고 다 받아놨을 거야. 근데 난 대학원 1학기를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게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남아있을 줄 알았어. 지금 없어요. 다 사라졌어 이런 것들이. 안타깝지. 정말 안타깝지. 그나마라도 내가 봤으니 망정이지 내 눈에 담아서 그거를 익혀놨으니 망정이지. 야, 그래서 그 네이버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막 되면서 없어지더라고. 다 없어져. 근데 정말 안타깝죠. 그게 불과 2012년이니까 22년이고 얼마냐? 23년이니까 한 10년도 안 된 사이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고. 어떤 자료를 들었겠지 얘기를. 내 이름이 어떤 스님이 이제 지나가다가 장진강,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장진강 셋쌍둥이를 보다라는 시를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 말로는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은 장진강에서 셋쌍둥이를 만났는데 어떤 그 스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갔대요. 집에까지 가서 그 크게 거하게 한 상을 차리고 그 이름을 지어달라 해서 경허선사가 셋쌍둥이 이름을 지어줬대. 근데 내 기억에는 덕자가 들어가는 거 같아. 덕.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이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있고, 경허선사 왜 그 도와줬던 김탁 있잖아. 김탁 부인도 내내 경허선사가, 재수 씨는 저기 홍성
그 충청도에 인연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일사후퇴 때 밀려 내려와가지고 보따리를 푸르니까 거기가 홍성이들이야. 그런데 지금도 홍성에 그 아들의 아들 김홍국이가 김홍국이는 죽었대더라. 그것도 10년 됐다는데 내가 한 10년만 더 일찍 이거를 했으면은 다 만날 수 있었던 분들인데 다 갔지. 전 병근이도 만날 수 있었는데 10년밖에 안 됐대요. 삼육불교대학 그 강사였대. 내가 삼육불교대로 전화를 해봤거든. 근데 실제로 있었대. 전 병근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깝게 10년 사이에 이게 많이 사라졌는데 그냥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대신 전 병근이의 후손은 지금 살고 있대, 홍성에. 그 부인하고 아들만 살아있다더만. 그래서 그냥 나머지 있는 거 가지고라도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게 내가 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왜 이걸 이렇게 빨리 하느냐. 다 이유가 있지? 자,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그 7원 율시라 시가 굉장히 길지요. 그렇게 해놓고 뭐래요. 요거는 시가 따로인가? 그 시하고 저거는 오수. 얘는 소양강 상수 모은 천외록 무산추엽 진변홍이라 소차후약 종난필이니 초파시존 화운동이로구나. 이렇게 돼 있죠. 이 상수라고 하는 건 저게 원래는 소양강이 아니고 소상강이라고 해요. 소상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양강 처녀 노래 있지. 그게 원래는 소상강이래. 근데 이게 중국에 소상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강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소상강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화사가 상수라고 했지만 이건 실제로는 소양강이에요. 소양강의 이름이래요. 소양강 호수에. 근데 이 소양강이 그 호수인 건 알아? 그 호수야 거기가. 그래서 왜 거기가 소양강 댐 있지? 댐을 막았잖아. 그게 그거야. 소양강 호수에 모운이 졌단 말이야. 점을 못 자. 점은 구름이 천외록이다 이런 말이야. 하늘 바깥에 인연이랬으니까 아까 경허선사가 하늘 바깥으로 날아간다고 했어 안 했어? 경허선사 속세가 싫은 거야. 항상 내가 하늘 밖에 있다고 그래. 하늘 밖에. 내가 여기 하늘 바깥으로 맺은 인연이란 말이야. 소양강 호수에 저무른 구름은 하늘 밖의 인연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이 구름을 바라보는데 나는 하늘 밖에서 만난 인연이고 무당산 가을에 단풍잎이 거의 붉어졌구나. 여기 무당산도 저게 무산이야 무산. 그런데 이 무당산이 진짜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무당무자거든 저게. 무당산에 가을에 이 무당산이 어디 있냐면 그 왜 주황산 있죠. 청송 주황산. 거기가 무당산이라고 한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지금 경허선사가 어디에 가 있어? 어디에 가 있어? 강원도에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는 언제 쓴 거냐? 그 전용현이 있잖아? 전용현이를 만나려고 안동에 태동마을을 가잖아요. 그 안동 태동마을을 가가지고 거기에 그 뭐지? 매연정. 근데 왜 생각이 이렇게 잘 나냐? 좀 잊어버려라. 미치겠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매연정이라는 곳에서 그걸 만나요. 태동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매연정이라는 게 여기에 있다더라고. 강가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정자겠지.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경허선사가 이 시를 쓰는데 소양강 호수도 바라보고 있고 또 무당산 가을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석타 안타깝구나. 뒷날의 약속 마침내 살피기 어려우나. 이게 그거야. 이게 이제 전봉준의 둘째 아들을 만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기약을 못하는 거야. 내가 뒷날의 약속을 마침내 살피기가 어렵지만 똑같은 술잔 잡고 그래서 술 한 잔을 걸치나 보죠. 술잔을 잡고 시 쓰고 있어 안 써? 이 지금 시 쓰고 있잖아요. 이 시를 쓰는 그 즐기는 이 운치는 뭐랑 동일하대요.
걱정 근심이 있지만 내내 뭐하다 좋더라라는 얘기죠. 지금 뒷날의 약속을 지킬까 못 지킬까, 우리가 다시 만날까 안 만날까, 그것을 약속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술 잡고 시를 즐기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얼마나 이 운치 있는 사람이고, 이 와중에도 또 시를 쓴다는 거에서 만족을 하면서 그 운치는 똑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심 걱정이 있어도 시를 쓰는 건 좋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경호선사가 아마 그 안동 태동마을 옆에 있는 매연정에서 이걸 쓰신 것 같아. 매연정의 경치가 엄청 좋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매연정 강가가 소양강이고, 그 옆에 있는 강이 무당산이고,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경호선사 선시를 누가 끄집어내서 하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끄집어내서 본다 하더라도 이 속에 들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면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경호선사가 뭐 달라고 쓰잘데기 없이 거기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겠냐, 이런 말이야.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를 지금 옛날에는 내가 영남루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그 영남루라고 한 거는 저 서간문이 나타나기 전에, 근데 서간문을 읽어보니까 딱 써있어. 안동 태동마을 매연정이라고 써있어서 내가 이거를 지금 설명은 그렇게 했고, 이걸 써놓은 거는 뭐 옛날에 써놓은 거라, 그냥 전봉준 나타나기 이전에 박사 논문 쓸 때 이거를 써놓은 거라 이상한 소리를 이거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왜냐면은 경호선사가 영남루에 가셨거든요. 영남루가 꽤 큰 누각이야. 근데 내가 매연정이라는 누각은 생각 못했고 이 영남루인 줄 알았는데, 저기가 왜 그 술 잡고 언제 우리가 기약할 수 없다는 걸 보는 순간에 아, 이거 그 3이구나 라는 걸 알았지. 이곳은 아직도 영남루다. 이 시에 등장하는 소상강은 중국 호남산의 강으로 그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중국 문항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황이 중국의 절경으로 꼽히는 그 소상강과 형산을 들어가지고 이 영남루의 경치를 축혀 세우고, 그러니까 이 소상강은 아까 그 소양강이고 형산은 무당산이죠. 그거를 갖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황이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찾아보니까, 내력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말이야. 다시 광한정과 천상을 통해서 신선의 경계로 격상시키며 시인의 흥과 비단자리에 춤추노라며 한껏 풍류를 펼쳐 보이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황의 시. 그래서 영남루에 이 이황의 원시가 걸려 있는데, 그것을 퇴계가 이 시에서 소양강 밤비에 그것을 차운한 것이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도 이걸 혹시 차운하지 않았는가, 주로 영남지방에서 유행하던 그 가사 속에서도 이 소상강이 등장을 하고, 또 이곳에 흐르는 강물이 사실은 뭐라고 하죠? 여기서는 남천강이라고 돼 있죠.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솟은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이 아랑 이야기가 그 영남루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추네라는 밀양아리랑 이 가사 속에 이걸 등장하는데, 이것을 내가 처음에 이거를 영남루로 본 거는 경호선사가 영남루를 간 시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기를 만나러 갔다가, 전봉준 장군 둘째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별에 대한 걸 쓴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날지 모르겠는데 이별은 기약할 수 없지만 내가 술 한 잔 마시고 시를 쓰는 풍치는 똑같더라. 이렇게 쓴 게 이 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이 썼다. 뭐냐? 똑같지는 않다. 이 시에 등장하는 무당산은 역시 중국 후베이 성의 균현의 남쪽에 있는 도교의 영산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 부처님도 영축산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 영축산이 똑같이 잘못돼서 우리나라도 영축산이야. 알죠? 영축산 통도사가 모습이 똑같다 해가지고 그대로 따온 거야. 오대산도 마찬가지야. 중국의 오대산을 그대로 닮았다 해서 우리나라도 오대산.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무당산도 중국의 무당산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무당산이요. 근데 이 무당산이 무당이 춤추는 형상이라고 해서 무당산이라고 이름하니까, 이거 나오잖아, 청송군. 그 청송 주황사 있잖아요, 주황산. 거기 근방이에요.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 주황산 줄기다는 거지. 무당산이 주황산 줄기예요. 이 산에는 대전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경호선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그 승군을 훈령한 곳으로 이것이 알려져 있는데, 경호선사가 혹 이 사찰을 방문했을 가능성을, 그것은 이 시에 낮잠에서 깨어나서 보니 발 아래 사이에 향풍이 그윽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혹시 이 전봉준 장군 그 아들을 만나러 갔으면 대전사에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왜 해보냐면, 이제 이 경호선사가 그 뭐지 전봉준 장군 이거 하면서 그 영규대사 있잖아. 영규대사가 있는 그 보석사를 찾아가, 금산 보석사를 찾아가고, 또 청량함을 찾아가고, 또 지금 이거 또 이제 그 공주에 있는 영은사라는 절을 찾아가는데, 거기도 내내 승군들이 그 훈련했던 곳이야. 근데 마침 이 근방에 대전사라는 그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에 혹시 만에 하나 대전사를 들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걸 써놓은 거야, 그 향풍을. 왜냐면은 그 전봉준 장군 그거 하면서 경호선사가, 어쨌든 경호선사는 애국자지요. 뭐 애국자라 이제 그런 그 승군과 관계된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 대전사가 마침 누구야? 승군 사명대사가 거기서 훈련했던 곳이라 혹시 폼생폼사로 경호선사가 들리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보석 금산사도 들리는데 뭘, 금산 보석사도 들리는데 뭐, 거기도 영규대사 만나러 또 들려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뭐야? 경호선사가 북쪽으로 가면서 어디지? 두문동 들려요, 안 들려요? 두문동도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경호선사라는 분은 굉장히 이 애국 의식이 투철했던 분 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다녀 가가지고 인사하고 절하고 뭐하고, 네, 그러한 특징적인 걸 보이고 있는 분이라 우리가 말하기로는 범상치 않은 분이죠. 저분은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이게 인간으로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바로 대전사가 있더라고, 옆에. 그러나 이 영남루는 원래는 영남루가 아니었고 영남사라는 절이었답니다. 근데 누가 뺏어갔을까? 이 유생놈들이 뺏어가가지고 노르려고 누가 그걸 했겠지. 그 아랑각신가 뭐 있잖아. 저기 그 전설도 있잖아, 거기에. 이 영남루는, 근데 영남루가 엄청 크더라고. 아주 커요. 영남사라는 절이 신라 때부터 있었으나 고려 중기 이후에 없어진 것으로, 이후 영남루가 객관이 뭐요? 객관은 여관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객관의 누각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절의 기능이 쇠퇴한 고려 후기에는 객관의 누각 역할을 했으며, 공민왕 때에 와서는 김주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중수된 뒤로는 영남루로 이름과 그 자리를 굳혀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아주 뭐 유생들 놀기 너무 좋지. 왜냐면 그 밑에 강이 흘러요, 강. 아까 무슨 강이 흘렸지? 강이 흘러, 바로 그냥. 경치가 막 끝내주지. 김주희가 지은 제목은 제영남사라는 시에서 거기가 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경치 좋은 누각에 이 절과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고, 경어는 지금 이곳에서 지난날이 모두가 한바탕 꿈일러라 라고 하여 자신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영남루를 그 누구랑 들려? 전홍련이랑 같이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별여행, 영원한 이별여행이죠. 영원한 이별여행을 위해서 영남루를 들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반항하는 얼굴 세 사람이 있음을 내 아노니 라고 하면서 이미 떠나려는 마음을 굳히고 있는데, 이 3인방은 과연 누구일까? 나는 알아. 그 당시 경어로 하여금 심히 고뇌하게 한 괴롭히는 3인방을 경어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어는 그대의 빠른 발자국, 1만 가지 모든 일들이 모두가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여서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그 일들이 잘못되었음을 준엄하게 꾸짖고, 그냥 주사도 모르게 삼수갑산으로 가버려. 그렇게 돼서 이 3인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지만 나는 알지. 이제 곧 떠나려고 한다. 여기서 석양의 기운은 소상강 호수의 뭐 저문 구름은 하늘까지 푸르게 걸려있고, 무당산의 가을 단풍잎이 거의 다 붉어졌다. 그 청송 주황산 거기 가을에 엄청 멋있잖아요.
단풍잎. 그냥 뭐 굉장하지. 아마 그때도 이 가을이라 그런 풍경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이 무당산이 뭐랬죠 아까? 주황산에 지르랬잖아요. 그래서는 표현으로 보아서 이거 맞는 얘기야. 윤필함에서 하한 거 마치고 저 사진 윤필함에서 하한 거 기념사진 마치고 거기 전옥년이랑 그 여행을 떠나요. 그때에 여기에 왔던 것 같아. 그 마랭길인 만큼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날로 보인다. 그러나 경호는 이제 북행을 준비하고 있다. 왜? 애석타. 뒷날의 약속은 마침내 살피기가 어려워가지고 약속이 지금 안 되는 거야. 떠나면 못 만날 수 있으니까. 비록 다시 할 수 없는 이곳이 마지막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곳 영남루에서도 손을 잡고 시를 즐기는 운치만은 동일하다고 지난날을 그리며 마지막 작별에 선취에 겨워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데 뭘 그러게 선취에 겨웠겠습니까마는 그냥 술 마시니까 그 시를 쓰는 시상도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허선사의 슬픈 이야기죠. 뭐 여기서 끊어.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또 다음 시로 넘어가고 있으니까.